지방선거 좀 여쭤볼게요.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 판세. 지방선거 판세. 네, 전국 판세. 지금 뭐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제 방송들에 출연해가지고 말했다시피 물론 이제 이걸 일각에서는 네. 엄살적 표현이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각종 지표 조사를 보면은 그 부울경 상황도 사실은 심상치가 않고 뭐 대구 경북은 사실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4월 조사 때만 하더라도 10% 포인트 이상 벌리는 격차가 있는 조사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달 들어서는 점점 이렇게 좁혀지고 심지어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분명히 선거는 선거고 2주 앞으로 다가온 판세는 굉장히 접전 양상으로 가고 네.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영남 선거에 조금 더 이제 뭔가 변화적인 요인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튼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지지율이 70%대를 기록할 때 14곳 중에 17곳 중에 14곳을 석권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3곳이 이제 야당 혹은 무소속이 가져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일 때도 50%대 지지율이었는데 17곳 중에 12개를 이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개, 5개를 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럼 한 4개 정도일까라고 하는 예측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때보다는 지역구가 하나 줄었어요. 네, 그래서 16개. 16개라고 본다면 3개 정도일까? 13대 3일까라는 그냥 평균적인 예측을 해보게 되긴 하는데 네. 근데 하나하나 또 따져보면 여기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가 어딜까라는 네, 그러니까요. 마음이 들긴 하네요. 특히 이제 저는 이번 선거 영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울경. 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인데 저는 대구 경북에서 특히 주목하는 두 곳이 있으니 하나는 이제 경북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박형룡 후보와 이진숙 후보가 경쟁하는 최근에 대구 여론조사, 달성군. 네. 달성. 최근에 그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 지지율이 41.7,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48.5로 나타났습니다. 6.8%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거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 이런 정도의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네. 같고 아마도 그거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봐야겠죠. 이진숙 후보는 누가 뭐래도 그 대구시장 선거에 올인할 것처럼 얘기했고 무소속으로라도 국민의힘 후보 다툴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전략공천을 통해서 추경호 후보의 지역구로 오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지? 네. 이런 식의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사상 초유의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박형룡 후보가 정말 김부겸 후보랑 손잡고 단결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장담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달성군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거 또 탈당을 해가지고는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도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의 아직 결집이 좀 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역이 대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김부겸의 당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금 접전으로 뛰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대구 전반의 판세가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 지금 뭐 워낙 딱 붙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김부겸 후보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볼 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오히려 이걸 보고 좀 드는 생각이긴 그렇군요. 합니다. 네, 사실은 대구 경북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지역만 이렇게 그 고립된 섬으로 있어야 하나? 거기도 젊은이들이 있고 뭐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요. 예. 그냥 계산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찍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면서 좀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좀 새로운 변화에 그렇죠. 예, 도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재보궐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재보궐도 이제 네. 결과적으로 저는 부산복합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 선거랑 연동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선 전반적으로 하정우 후보가 1등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4대 3대 2 정도의 구도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히나 적극 투표 지지층으로 가게 되면 하정우 후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양새고 한동훈 후보는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 지지자들은 뭉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여튼
부산 북각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가 지역이었던 곳이라는 거죠. 만약에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면 하정 후보는 러닝메이트 격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부산 그 이번에 재보선 지역이 총 14곳인데 원래 그 원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13곳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유일하게 대구만 한성만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13대 1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변수가 생긴 거는 부산 북갑의 상황이라는 것이 한동훈이라는 대선 후보가 내려갔기 때문에 네. 변수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경기 평택을이라는 데도 다자구도로 치러지다 보니까 그 민주당 후보가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의 향배가 중요하고 나머지들은 크게 이변이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북갑과 평택을의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그런 선거 성적표, 재보선 성적표는 정해질 것이다. 그렇게 관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13대 1로 시작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아니 그럼요. 네. 전문 용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굳은자이기 네.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대구에서 추경호 지역구인 달성군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실제로 없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게 되게 네.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라는 것이고 평택을은 제가 보기에 내일부터 이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네.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하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지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후보들 간에 사실 그 굉장히 격화된 감정이라는 것들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좀 함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에게 양보를 네. 제안을 네. 했어요.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네. 김영남에게 양보해라 이런 네. 건데 그건 이제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하는 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서로 공중전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네. 각자가 미래가 달려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 막판에 예를 들어서 황교안 후보와 유이동. 유이동 후보가 이제 저는 거기도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뭐 급진적인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보니까 이제 방송 출연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진행하는 그 평화 방송에 출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것으로 예, 알고 예. 있는데 네. 그 자리에 대한 후일담을 전하는 김준일 평론가의 얘기는 황교안 후보는 단일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오히려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표면적으로는 소극적인데 지금 일부 세간의 관측으로는 사전투표 전에 극적인 단일화를 보수 극우 진영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런 식의 담론을 가지고 우리 이제 유튜브 진영의 진보 진영 안에서도 단일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분들이 있고 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질문을 다층적으로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답이라는 것은 만반의 대비는 하고 있다. 그 근거는 민주당 지지율보다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나 역전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정도인데 네. 문제는 아까 그 김문지 기자가 잘 얘기해줬지만은 일단 후보 간의 감정적인 골이 너무 깊어서 정서적 유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 같고 이런 물밑론이라는 것은 중앙당끼리의 그런 주고받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조국혁신당과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범진보 진영 내 단일화는 어려울 거. 다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지지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은 맞는 것 같고 그 여론조사표를 자세히 뜯어보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 상당수의 이탈표가 조국 후보를 상대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상당수가 단일화를 원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네. 단일화가 전체 그 조사 표본에서는 단일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지만 예. 그 표본을 성향별로 뜯어보면 중도와 진보,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 의견도 높아요. 근데 보수 당연히 그 진영에서는 전략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김용남 후보에 대한 확장성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하간 보수에서 단일화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총합이 사실은 단일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안에 의견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그 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조국 후보의 지지자라고 한다면은 국회의원 재보는 조국 후보를 찍고 나머지 광역 의원이라든가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중적인 투표 행태를 스스로 안에 내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지지자들은 감성적으로는 단일화를 원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도 놓치지 않고 말하는 부분들은 민심의 향배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아마도 그런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MBC가 코리아 리서치하고 평택을 여론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31,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17,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27% 상당한 혼전 양상이다. 딱 붙어 있다, 이렇게 딱 좀 붙어 봐야 있다, 되는 이렇게 상황인 봐야 것 될것 같습니다. 같고, 그래서 이 모르겠습니다. 또 변화하겠죠. 또 여론조사가 돌아갈 테니까 네. 이게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초반에 이 선거 초반에 평택 씨의 한 고위 관계자를 제가 취재해서 평택 씨 고위 관계. 평택 시장인가요? 어이, 훅 들어오시네. 네, 애매한 오자 구도가 네.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을 이제 초반에 딱 선거 초반에 하셨는데요. 거의 적중하고 있다. 네, 적중하고 아. 있다. 확실히 이제 정치의 구력은 무시 못한다. 무시 못한다라는 역시 생각이 고위관계자 좀 듭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끝으로 누군지는 나중에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끝으로 방금 들어온 단독 보도 하나 있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작할 때 스타벅스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예. 정원호 캠프에서 스타벅스 출입 및 물품 반입 금지령을 공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스타벅스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원호 캠프는 딱 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렇네요. 이야기를 네. 했네요. JTBC 단독 보도.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그 개별 기업에서 시작했지만은 정당의 그런 관여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공세에 국민의힘이 시달릴 수밖에 없다. 선거판을 뒤집을 중대 변수로 등장했다고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오세훈 캠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좀 이런 게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예. 근데 이거 공지 아니에요? 공지인데 단독이에요? 그래요? 뭐 단독이라고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네요. 받는다 전문 용어로 시간차 단독. 다 쓸 거예요. 이제 네, 네. 5분 안에 다 쓴다. 네. 네, 하여간 JTBC 단독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그 X 메시지 말씀 좀 드렸는데요. 요거는 제가 직접 읽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작진께서 준비되면 X 화면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입니다.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봐 주십시오. 2019년 광고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막이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기업들을 이런 기업들의 상품을 우리가 계속 사주는 것은 이러면 이 사람들 또 계속해요. 예. 그래서 그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는 딱 끊어주는 센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도 청와대에서 잠깐 메시지가 온 게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그리고 희생자 모욕에 대한 대통령 글 X 지금 방금 관련해서 그 백불 자료가 좀 나왔는데요.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그리고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내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워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희화화 이게 바로 일배를 중심으로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럼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 네. 그리고 이게 국가폭력의 핵심 사안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은 오랫동안 국가폭력에 있어서는 시효도 없애자라는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국제인권 트렌드랑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자 아주 트렌디한 어떤 문제 의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3부터 시작해서 네. 5.18 그리고 그밖에 모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명복을 빌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나서서 왜곡하고 그리고 그릇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역사가 네.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장 기자님은 유독 두 분 나오실 때 텐션이 높아요. 제가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고 애정하고 사랑하는 동료 기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더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지금 끝내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까먹지 마시고 누르셔야 됩니다.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저희가 좋아요가 많이 급합니다. 네, 진짜 좋아요 눌러야지 끝나고도 이렇게 전파가 많이 되는 것도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잊지 야, 않고 누르셔야 그렇구나. 된다. 네, 김은지 기자님, 센스가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후에 4시에 있는 구경의 정치비상고 그리고 5시에 있는 김은지의 뉴스인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프로그램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